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추석 특집 2탄입니다. 뭘 준비했냐? 항상 하는 게 형제 자매들 간에 재산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소송들을 저희가 많이 다뤄드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결책 딱 한 가지가 있죠. 누군가 나서서 돈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싸우지 않게 어떻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간단한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안 주면 됩니다. 안 주면 뭐 싸울 일도 없겠죠. 어차피 안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없어서 안 주면 문제가 없는데 있는데 안 주면 어차피 문제가 생기거든요. 있는데 아직 안 주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두 번째, 잘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주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분의 1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n분의 1로 나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따를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자문을 진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조금 사실관계를 변경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재산은 이제 크게 두 부류가 되겠죠. 공장 관련된 거, 그리고 사장님이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가 산 땅, 건물, 아파트 이런 자산군, 이렇게 크게 재산이 두 부류로 나뉘었거든요. 이혼을 하셔가지고 전처 소생 자식들이 있고 후처 소생 자식들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매출, 순이익 이런 게 너무 좋고 그 재산들도 공장 명의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장에 대한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공장 재산, 뭐 공장 부지, 공장 건물, 기계 가격하고 매출, 순이익 이런 거 계산했을 때 하고 사장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뭐 땅하고 부동산하고 상가 뭐 이런 거 계산해 봤을 때 금액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공장이 그냥 살짝 크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장은 사장님이 자기 손으로 키워 오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장님 맨파워가 굉장히 강한 공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공장을 자녀들이 물려받았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공장 물려받아 가지고 그걸로 벌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버지 명의로 된 땅하고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이런 거 받아가지고 난 일단 그걸로 살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장님과 저는 두 가지 원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회사의 경우에는 한 명이 단독으로 100% 상속한다입니다. 회사를 상속한 사람은 다른 자산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자산은 나머지 형제들이 금액에 맞춰서 쪼개서 나눠 갖는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사장님은 나머지 자녀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회사의 상황, 미래 성장 가능성,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 가진 재산들에 대해서 각자 설명을 하고 사항을 이해시켰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으면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불확실성이 안기 싫으면 금액은 적지만 확실한 재산을 가지라고 자녀들한테 설명을 하고 고민 끝에 회사를 물려받고 싶은 사람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 명의 자녀만이 회사를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회사 가치가 약 100억입니다. 지원한 자녀 한 명한테 단독으로 그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산군들 가치가 100억입니다. 자녀가 2명 남았다고 하면 자녀 2명은 50억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3명 중에서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 사람은 100억, 나머지는 50억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자녀 50억 물려받은 사람이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감당하기가 싫었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자녀들의 선택에 따라서 특별한 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셔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으니까 n분의 1에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한 명에게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조금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장남한테 모든 재산을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모든 재산을 받은 장남이 끝까지 마무리까지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느냐, 돈은 아들한테 주고 부양은 또 딸한테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유류분 소송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몰빵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싶으면 자식들을 전부 불러 모은 자리에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나 이거 장남 누구한테 다 주고 싶다. 대신 내 노후 대비는 장남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장남도 선택을 하고 동생들도 선택을 해라. 그러면 장남이 선택을 하겠죠. 아, 부모님 제가 돈을 다 받고 지사도 지내고 부모님 노후 대비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장남한테 모든 재산을 주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장남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절대 장남한테 몰빵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줬다가 장남이 권리만 찾고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배신감만 느낄 거고, 장남을 대신에 부양하는 자식들은 더욱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상속됩니다. 그런데 장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줬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형제들 사이에서 싸움 일으키지 마시고 꼭 장남 의사를 확인하시고 다른 형제들한테도 설득을 하신 다음에 재산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가 필요할 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줄 때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이밍이 자녀가 물고기를 잡는 과정일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 비용을 대준다든지 전세 자금이나 직구입 자금을 대준다든지 창업 자금을 대준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자녀들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면 그 부모님들이 지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돈을 주는 게 조금 꺼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야 라떼는 말이야 내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없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까지 다 해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 주실 게 뭐냐면 지금 서울 집값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야 유튜브 보니까 무일푼으로 창업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자, 여러분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녀들마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누구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하고, 누구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구는 창업을 하고 싶어서 그 보증금이나 뭐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돈이 필요한 자녀한테 먼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는 타이밍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면 최고다. 네 번째, 자녀들과 소통하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자녀한테 먼저 돈을 줬다면 그 사실을 나머지 자녀들한테도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가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먼저 줬다, 너도 그런 사정이 되면 먼저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 먼저 주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자금을 줬다면 모든 자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까지 하셔야 됩니다. 먼저 받아간 사람은 이제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마라. 이 재산은 나머지 기회가 올 형제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노후를 대비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라.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특정한 형제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숨기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분란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부모님으로 오해받지 않게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증여를 하시고 설득을 시키자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을 경우 자녀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가족과의 돈 분쟁에 대해서 제 일선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정리한 거니까 가볍고 재미있게 추석집으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